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님입니다. 제 하나오션 오늘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차트를 먼저 좀 보게 되면 오늘 주가가 장중에 마이너스 4% 정도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때 하나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중에 100% 참여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기사를 보게 되면 요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증 100% 참여한다. 아 근데 이거는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건 요 기사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오션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65,000원 구간 그쵸 근처 내려오면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오션인 오늘 기다렸던 분들 신규 진입은 장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65,000원 근처 1차 매사점으로 보고 익절하시고 추가 매수 누리신 분들은 매도한 금액에서 2분의 1 정도만 65,000원에 잡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단 주가가 65,9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65,000원 근처기는 한데 뭐 제가 정확하게 딱 이 가격의 타이밍을 잡아드리기가 어려워서 이 구간에 매수를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내려오는 걸 기다리신 분도 있을 텐데 어쨌건 잡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3월 30일에 뭐가 재개된다?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일부 물량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량을 챙기고 가라 비중을 조절하고 가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단 추세로만 본다라고 하면 고점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구간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오늘이 수요일인데 목금 해서 주가가 한번 튀어준다라고 하면 76,000원부터 78,000원 사이, 79,000원 사이 이 구간까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올지는 모르겠으나 올라와 주면 반드시 일단은 비중에 대한 축소 들어가시고 오히려 주가가 내려와 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확대하는 구간으로 가져가세요. 일단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대차 잔고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대차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의미 있는 수량이 절대 아니죠. 이미 앞쪽 구간에서 너무나 많은 대차 잔고들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유상증자로 주가를 누르려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올라갈 땐 잡지 말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런 지지선 근처에서 65,000원짜리 이런 근처에서 타이밍을 잡아 보시고요. 오히려 올라가면 비중 축소, 내려가면 비중 확대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이 이슈가 나오고 1% 정도 상승이 나오는데요. 오늘 JP에서도 매수세가 조금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JP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죠. 하나의 유상증자는 앞으로 도약을 위한 준비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옹호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유상증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안 좋게만 생각을 하실 텐데 전 사실 하나의 유상증자는 항상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상증자 이후에 성장성에 대해서 증명이 이미 다 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 오션도 유상증자 했었잖아요. 이때 그죠? 잘 가던 주가가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내려갔었는데 그 이후에 횡보한 이후 주가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과거에 유상증자로 이런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확충함으로써 성장 탄력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꼭 나쁘다라고만 볼 수가 없죠. 사실 이 회사가 정말 성장성이 크다라고 했을 땐 레버리지 효과로 성장을 가속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금리가 한 4%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장률이 4%라고 해요. 1년에. 그죠? 1년에 성장률이 4%고 1년에 금리가 4%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가 없죠. 왜? 이자가 4%고 성장률이 4%인데 같이 레버리지 일으키면 내가 레버리지 10배 일으키면 이자 40%, 성장 40%예요. 도찐개찐이야. 근데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면 되면 금리가 2%고 성장이 4%다 그러면 내가 레버리지를 10배 썼을 때 금리는 20%를 내야 되지만 성장을 40% 하는 거예요. 그럼 뭐요? 성장을 가파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 오션도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선업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레버리지를 빠르게 일으켜서
빠르게 수장고를 채우고 빠르게 실적 개선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유상증자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유상증자가 마무리되고 주가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하나의 유상증자가 단기적으로는 공매도에 타겟이 되고 주가가 눌리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쨌든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것은 증시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분명히 뭐가 생길 수 있다. 분명히 매도세가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하나오션이 올라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올라갈 때 잡는 것보다는 오늘처럼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잡거나 올라갔을 때 비중 축소, 그리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이 구축이 됐을 때 그때부터 다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있어야 돼요. 불법 공매도 말고 그냥 공매도가 있어야지 누르고 숏키 숏커버 누르고 숏키 숏커버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우상향 나온단 말이에요.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시는 분 있는데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가 나쁜 겁니다. 업틱 룰이라고 해가지고 이 호가창 있죠. 공매도는요 이 호가창 밑으로 못 이렇게 매도 물량을 못 내놔요. 호가창에 쌓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쌓아놔야 돼요. 공매도 치려면 이렇게 때려 누르는 거 뭐예요? 빌린 물량으로 이거 불법 공매도입니다. 이렇게 때린다고 하면 이게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공매도가 나쁜 거지 공매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악용하는 세력들도 있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자본 세력, 자본 시장인데 그러니까 나쁜 불법만 안 저지르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주식하면서 편견이 심한 게 유상증자 무조건 나쁜 거다. 당연히 주지한 돈 빌리는 거 좋지는 않죠. 근데 성장의 레버리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회사가 일단 100% 참여한다고 의지가 보여줬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공매도도 무조건 나쁜 거다. 공매도도 시장 순기능이란 말이야. 너무나 이렇게 고평가간 종목들이 많아지면 뭐가 발생해요? 고가에서 물리는 피해자가 발생해요. 아니 그럼 피해자가 안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바보가 안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말 쉬운 부분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상증자 나쁜 거고 공매도 나쁜 거고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 좋은 거고 내려가는 종목이 나쁜 거고 지금 여기서 주가가 횡보하는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야. 뭐 이러한 내용들 자체가 사실 크게 도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죠. 오늘 JP가 16만 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갔죠. 그죠? 주가는 내려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관점에서 또 보면 아니 JP가 이렇게 매수했는데 주가가 내려갔다. 이거 공매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JP가 들어온 건 JP가 그냥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한테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공매도 시작 전에 혹시나 목요일, 금요일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정리에 대한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고민해보시고 그러니까 일부 물량입니다. 일부 물량. 혹시나 주가가 그냥 공매도 시작 전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공매도 시작 전에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된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가 보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선택을 하건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주식에 대해서도 오래 하신 분들이 많고 하나오션 좋은 종목 오랫동안 들고 현재 오셔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구간에 저는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무슨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뭐 코멘트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미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코멘트를 드렸죠. 우리가 여기가 출발 지점 같으니까 이 구간에서 모아가자. 어제요. 12월 26일이에요. 제가 하나오션을 처음 언급드렸을 때 12월 23일과 26일 여기입니다. 대바닥권에서 처음 언급드렸어요. 왜? 이 조선업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올라간 폭에 대비해서 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조정 이후에 다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고려하신다라고 했을 때 항상 올라갈 땐 비중 축소, 내려갈 때는 비중 확대 이러한 분위기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도 하나오션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을 드리지만 12월 26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조선업 관심 있는 분들은 그죠? 하나오션 34,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하면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모아가셨던 분들은 전부 다 수익 중인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을 때 분할 익절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분할 익절, 내려가면 다시 분할 매수, 이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지금 구간 하나만 기억하세요. 3월 31일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단기 비중 축소, 내려간 비중 확대. 3월 30일 이후에도 주가가 올라간다, 비중 축소, 내려간 비중 확대. 단기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고, 어느 정도 공매도가 시작이 되고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현 구간에서 하나오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이런 텔레그램 방이나, 제가 4,000명 정도 있으신데 여기서 텔레그램 방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거나 같이 대응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010-9201 6329 이쪽으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릴 거고,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리니까, 이쪽 몇 번이라고요? 010-9201 6329로 간단하게 뭐라고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조선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주도주인데 저는 이 앞에 두 글자 붙이고 싶어요. 슈퍼 주도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도 그렇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근데 이 조선업이 왜 도대체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안전하냐라는 부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7년도, 28년도까지 이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수주가 꽉 차 있다라는 건 지금 25년, 26년, 27년도까지 뭐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 문제라기보단 원래 조선업이 가치주예요, 가치주. 성장주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거든. 영업이익 매출이 올라가다 이렇게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뭐 MOU나 아니면 M&A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조선업도 도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신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장 궤도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가 이제 M&A 같은 부분들도 진행하는 게 성장성이 더 부여받아야 주가가 더 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다른 대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감소한다라고 했을 때 조선주는 어쨌건 영업이익과 매출이 성장하고 계속 유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치주 특징을 가지는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더라도 조선주는 어떻게 된다? 경기 방어주 특징으로 주가를 방어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다른 대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수요가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요는 탄탄한 영업이익과 매출을 가진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뭐 가치주로 몰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에서 조선주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장기에 대한 뭐요? 상승 파동 중의 일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꼭 잡아가시고, 오션에 대해서 더 큰 내용들이나 더 깊은 내용들 여러분 전달 드릴 수 있으면 전달 드릴 테니까 오션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조선업 말씀드렸는데, 사실 LNG선 매출 구조가 70에서 80%죠. 우리나라 조선 3사,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럼 저는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에서 20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많이 올라가봤자 진짜 두세 배? 정말 많이 가도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우리가 LNG선이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 27년, 28년도까지 LNG선 안에 들어가는 LNG 기자재를 만드는 이런 조선 회사, 요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라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어쨌건 LNG선이 많이 팔리고 매출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이 조선 기자재 업체도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서 눌려있는 상태인데 27년, 28년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겠죠. 그럼 주가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 반드시 매수 타이밍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종목은 조선 히든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받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